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6.64% 하락한 상태에서 금요일날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자, 우리가 일단 이 대한전선만이 밀렸었던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9% 가까이 떨어졌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6% 떨어진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도 꽤나 많이 밀렸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좀 날카롭게 밀리게 됐었던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보시다시피 해외 증시 차트에서 바로 나스닥의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밀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갑작스럽게 누가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리사 쿡이라는 연준 이사가 무슨 발언을 했어요? 모든 자산이 고평가에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버리면서, 이 리사 쿡이라는 인물은 특히나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금리를 인하시키는 걸 동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려고까지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리사 쿡이라는 인물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던 바이든의 잔재 같은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을 시키려고 했었던 상황에서 리사 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해임을 미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리사 쿡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리사 쿡 같은 경우에는 해임 수순을 밟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장에 살짝 바닥을 잡아주려는 듯한 이렇게 도치형 캔들이 출현을 해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장에는 이 미국 증시의 이런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기 위한 이런 캔들 흐름이 연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앞전에 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셨을 때 이런 캔들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삼중 바닥의 형태를 다져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회된 숄더의 머리 부분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중 바닥의 형태를 다져놓고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증시 자체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대한전선 주주님들께는 이전부터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정된 하락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오히려 알고 대응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이 대한전선 왜 예정된 하락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짚어봐 보면서,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대한전선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져놓고 시원시원한 상승 이어나가 보자, 신고가 올라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이 영상을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이렇게 개인분들이 350만 주 가까이를 매도를 진행했었던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다 설득해야 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유튜브가 자동으로 영상을 추천드린다는 말씀이고, 이런 분들이 어떤 걸로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전선이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진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가 지금 대한전선은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일정에 따라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도대체 이 대한전선이 왜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대한전선을 출발시킨 그들은, 이 세력들은 어떤 것의 세력이다? 바로 전환사채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환사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것 같아서 전환사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전환사채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사채입니다. 어떤 사채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빌려온 다음에 사채꾼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냥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쳐서 돈을 갚는 방식으로 진행이 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환사채, 주식시장에서의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시비라고도 불리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 맨 처음에 돈을 빌리는데, 돈을 빌리면서 그냥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주식을 주는 것이고, 이 주식은 1년 뒤부터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상장되어서 매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빌릴 때 당시의 금액을 바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액을 상정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가액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얼마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11,500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받아왔었던 돈이 1,100억 가까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22,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11,500원에 빌려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약 100% 정도 수익권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전혀 돈을 빌려줄 이유 자체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같은 경우엔 보통 어떻게 지급을 한다? 바로 수익률로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시 자체에 당연히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거기 써 있는 이자율은 그냥 표면상 봤을 때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주가를 11,5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년 뒤에 상승을 시키면서 먼저 상승을 시켜놓고 내리는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거쳐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보시면 되는데 월에 10%씩 이자를 쳐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에 120% 정도의 이자를 보통 쳐주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 대한전선이 지금 전환사채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시 내용에서 확인을 시켜드려 보자면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전선이라고 써져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환 가액이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 대한전선입니까? 보시다시피 11,500원에 형성되어 있는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아래쪽을 내려놓고 보시면은 주식 수로 따지면 950만 주 가까이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총 주식 수 대비해서 4.8%라고 하는 물량이라고 하면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적은 물량이 아니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유통 비율이 57.7%밖에 안 되는 대한전선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먼저 다짜고짜 상승을 시켜놓고 내리는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이 주가를 컨트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은 제형 솔루텍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철저하게 소화를 시켜놓고 이렇게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때 당시가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 11월 5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1월 5일을 제가 파란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찍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 음영이 보이시죠? 쭉 끝까지 한번 넘겨서 보시면요, 얼마의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340만 주 가까운 물량이 철저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그 이후로도 기타 법인 쪽에서의 매도가 쭉 이어지고 있는 제형 솔루텍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주가를 상승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엔 그러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바로 그 포인트는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전환 청구 기간 시작일이라고 적혀 있는 게 2025년 11월 30일이라고 적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물량을 소화하고 올리려고 하는 세력들의 입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 11월 30일이라고 하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일요일이다 보니까 금요일날 원래는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권리 매도로 인해서 11월 26일부터 매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구간에서 더 주가를 훼손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전환사채 물량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최근에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이자 이전에 있었던 고점이 겹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구간이 지금 이전에 있었던 고점이 겹치고 있는 구간이자 지금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철저하게 어떤 것을 할 확률이 높다? 전환사채 세력들의 물량을 소화를 진행을 해놓고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이고, 혹시 여러분들 이 전환사채 세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영상 촬영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휴림 로봇의 사례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보시다시피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철저하게 해놓고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켰었던 그들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물량 소화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된다? 주가를 먼저 상승을 시켜놓고 전환사채 세력들에게 수익을 어느 정도는 안겨줘야지만이 이들도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켜놓고 내리는 구간에서 물량을 한번 받아준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물량 소화가 있었던 휴림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나머지 절반 가까운 물량을 이곳에서 덤핑하고 나갔었던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철저하게 물량 소화해놓고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대한전선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매도하고 나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타점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대한전선은 여러분들 어떤 것과의 싱크로니티,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와의 싱크로니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 이 구간에서도 놓고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었던 구간이 굉장히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위에 있는 차트가 대한전선 차트이고 아래 있는 차트가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상승했던 구간이 정말로 비슷하게 겹쳐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최근의 추세 자체도 이렇게 중간에 한번 튀어 올라오나 싶었던 구간이 두산에너빌리티랑 일치하고 있는 대한전선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선을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제공되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이죠. 사실상 둘이 같은 테마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봐드리면서, 바로 이렇게 상승 출발하기 직전이었었던 날, 이전에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뚫어주고 있었던 날에 두산에너빌리티가 15%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기 때문에, 이날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10월 10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이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에서 10월 10일 날 저 트레이더 K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추세선 상단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매집주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드리면서 대한전선 매수 타점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이 차트랑 어떤 차트가 일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차트가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대한전선을 이때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상승름이 연출됐었던 대한전선인데,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전에 매집이라고 문자 주셨던 분들께 10월 11일 날 대한전선을 16,460원 부근에서 가져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좀 드렸었고, 대응방 상단에도 보시다시피 10월 10일 날 대한전선에 대해서 16,460원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로 전력 수요 증가 및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정부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으면서, 우리가 대한전선을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께는 바로 이 구간에서 또 매도 타점까지 안내드렸었던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날이 바로 11월 1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1월 13일 날 대한전선에 대해서 단기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수익 실현 후 12물량 소화 후 매수 타점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가를 26,800원 부근에서 일단 안내를 드렸었던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수익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60% 정도의 수익권이 있었던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전환사채 물량, 이 12물량이 소화되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매수 타점 잡아갈 겁니다. 대한전선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안내 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대한전선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기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요,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공유하기라는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시죠? 요걸 딱 클릭해보셨을 때는 이렇게 링크가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있고 여기 위에 있는 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자, 문자 내용이 이미 뭐라고 적혀있어요? 여러분들 문이라고 해서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대한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도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 이 매집주는 이번에 비만 치료제 관련 주를 좀 가져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일라이 릴리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죠. 시장이 빠지는 거랑 전혀 상관없이 5일선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주봉상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꺾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 한 주당 150만원짜리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1400조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가총액이 1400조가 넘는 종목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대장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2733-8461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실 때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대한 비만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번에 비만 치료제 관련 우리나라 종목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 제가 한 가지 선별해왔기 때문에 대한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번 종목까지 같이 안내드려보겠다는 말씀이고,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제가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로보스타였다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많이 들어보셨죠?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지금 되어 있는 자막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께 이게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입니다라고 해서 만약에 추천을 딱 드렸을 때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이게 지금 매집주라고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오면 사실 요거를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신뢰라는 것이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했었던 이 매집주인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고 하시면 되겠고, 자, 이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휴린 로봇이라는 영상에서 3,600분 가까이가 시청하시면서 9월 13일날 찍었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놓고 매수해보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9월 13일 로보스타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보시면,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9월 12일이 금요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9월 13일은 토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로보스타 추천을 드리면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이렇게 상승률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226% 정도 올라갔었던 종목이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구간에서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왜 안내를 드렸었냐면은 그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갈 것이 했었던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4일차까지 조정 보이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D&D 파마텍이라는 종목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월봉상 계속적인 상승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요, 월봉상 꺾어서 올라가는 구간이 연출이 좀 됐었죠. 그러면서 특히나 이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예전에 코로나 치료제랑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코로나 치료제 이거 개발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붙여도 이렇게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갔었던 제약바이오, 딱 그런 시즌이 지금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즌에 비만 치료제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 종목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연기금도 계속적으로 삼아오고 있는 종목이고, 차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생긴 종목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과거의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화려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승했던 것을 거의 대부분 나반납한 자리에서 바닥을 찍어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찔러놓고 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대금을 폭증시키면서 물량 소화를 해줬다라는 것은 여기까지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는 말씀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우리가 최소로 누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여기까지 상승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0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미쳐 날뛰는 장인 걸 생각해봤을 땐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데, 여기까지 상승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200% 정도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진행했었던 이 로보스타가 226%가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우리가 가능한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최대 매물대로 찍혀있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간다라고 했을 땐 사실상 세력들이랑 같은 평단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 매수까지도 가능한 종목인데, 신용 매수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배 정도의 물량을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단순하게 200%가 아니라 600%까지도 우리가 욕심을 내볼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시즌에 우리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를 얘기하면서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약값을 인하하려고 했던 상황이고, 약값이 인하된다라고 했을 땐 원래는 한 명이 맞을 것이 몇 명까지 수요가 늘어난다, 23명까지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종목 바닥에서 철저하게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매집 과정이 거쳐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2733-8461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실 때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대안전선 매수매도 타점에 대응하실 수 있는 대응 타점뿐만이 아니라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를 드릴 건데, 나중에 이 종목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들께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는데 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대안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여러분들께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대안전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대안전선이 지금까지 상승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씩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뭡니까? 여러분들 수주 잔고가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년까지도 계속
계속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로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찍히면서 올라오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해적 케이블에 대한 이 이슈도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있었던 이 대한전선인데, 네 번째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부 정책 수혜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금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누가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퍼뜨렸을 확률이 높다? 바로 세력들이 퍼뜨렸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력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것이 중요한 대한전선이고, 세력들이 바로 이 타이밍에 딱 주가를 상승시켰었던 그 이유는 뭐다? 전환사채 세력들에게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이렇게 내리는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를 시켜 놓고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형 솔루텍의 사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철저하게 물량 소화를 거쳐놓고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켰었던 제형 솔루텍이며,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 바로 이런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거쳐놓고 한 번 더 물량 소화해주고 여기서 전량 매도를 진행했었던 이 전환사채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전선은 딱 지금 이런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구간이지, 그러니까 어떤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지, 주가가 끝났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철저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호반그룹이라는 곳에서 이전에 이렇게 M&A를 수도 없이 많이 추진했었던 곳이 바로 이 호반그룹인데, 대한전선의 뒤에 있는 최대 주주가 호반그룹이면서 보시다시피 과거 인수전 참여 후 매각으로 차익 실현한 바가 있다라고 써져 있는 만큼 너무 주가가 올라버리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어떤 게 진행될 수가 있다? 블럭딜이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상황에서, 물론 그렇게까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유는 보시다시피 대한전선 최대 주주 호반산업이 유상증자의 120% 청약 확정하면서 대한전선의 성장성과 해적 케이블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면서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상증자 청약권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률이 높진 않겠지만, 호반산업 여러분들 정말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정책에 얽힌 대한전선, LS전선 기술 유출 수사 장기화 조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오히려 대응할 수가 있다? 모 회사 간 대결 구도로 번지면서 수사 지연이 한 이유로 거론된다고 하면서, 호반그룹은 LS전선의 모 회사인 LS그룹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지주사 LS 지분 매입에 나섰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격이 들어오자 LS그룹은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방어에 나서는 등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나 여러분들 호반그룹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호남권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 기업이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게임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한전선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든든한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손 놓고 아무것도 대응 안 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매수 타점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 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도 안내 드리겠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을 통해서 안내드리는 것만큼 빠르게 여러분들께 타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733-8461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한전선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전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나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